지금 한국이요 30년 전에 독일처럼 비주로 안정을 연출하는 순간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TV입니다. 자, 이재명 국정 지지율 57%라고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31%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누굴 바보로 하나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경향신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요.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런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있으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죠. 그런데 이 수치를 접한 국민들의 다수는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론조사 기관이요. 공표 그리고 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요. 여심이다라고 하죠.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 이동통신사 3사의 가상번호를 제공받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선거와 관련된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본이 좌와 우가 공정하게 분포되어 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편향 방지 장치가 있고 엄격한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다라고는 하나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지 못할 기관이 이재명 정부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염된 표본으로 치르는 여론조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2번이고요. 딱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당한 여론조사만큼 또 황당한 숫자가 던져졌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2026년 국고채 발행을요, 225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돈 아니라고 막 쓰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죠.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 돈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2년 연속으로 진행하는 수준인데요.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빚은 국가 차원에서 뱃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지율만큼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질문은 하나로 모을 수밖에 없겠죠. 이 지지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별들에게 물어봐. 이겁니다. 자, 국민의 체감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민심, 이재명 거의 박살나고 있죠. 좌파 유튜버가요, 실시간 라이브를 돌리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홍대 거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좀 표 좀 뽑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온갖 쪽을 당하고 급하게 동영상도 삭제하고 라이브를 닫았죠. 지금 막 짤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자, 이재명 정부는요, 출범 이후부터 확장 재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왔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와 규모인데요. 정책의 성과로 신뢰를 쌓기보다는 재정 지출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검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보수 인상 규모 기가 찹니다. 지들 월급은 바짝 올렸던데요. 자, 그리고 2026년 국고채 225조 발행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박살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재정 준칙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 그리고 확장 재정이요. 실제 국민들의 체감과 어떤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 좋아요 클릭이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고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요, 고위 공직자들 보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뒷목 잡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2026년 연봉이 2억 7,177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보다 919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자, 김민석은 어떻냐? 국무총리 연봉도 마찬가지로 2억 356만 원에서 2억 1,06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장관급 공무원들 연봉도요, 약 1억 5,493만 원, 차관급은요, 1억 5,046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요,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차관급 국무위원들이요, 10% 본인의 월급을 잠궈가지고 사회 약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자, 공무원들 보수 인상률도 3.5%가 오릅니다. 문제는 이 인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인데요. 같은 시기 정부는요, 2026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225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돈은 찍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다. 이런 얄팍한 경제 지식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이게 코로나 시기 대규모 재정 투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2025년, 2026년 2년 연속으로 초대형 국채 발행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국채 발행은 미래의 세금이죠. 오늘 지출이 내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다라는 거죠. 자, 현재 한국의 화폐 가치 세계적으로도 빠른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1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돈 풀기와 함께 병행해야 되는 재정 개혁 그리고 국가 채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요, 연간 100조 원대에 머물던 국채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240조 수준으로 급증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입이 예고됐던 재정 준칙이 5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풀리고 있지만요, 구조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을 쓰는 속도에 비해서 빚을 관리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벌이가 있으면 돈을 얼만큼 써야 되고 내가 빚을 얼만큼 갚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쓰던 대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벌이와 상관없이. 이러니까 뭐가 잡히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었습니다. 1000조 원을 훌쩍 넘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앞으로 이따구로 한다라고 하면 516조 원 나라 빚이 늘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80년간 쌓은 빚의 절반 이상을 문재인 때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보태가지고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정부가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국가 정책에만 의존하면서 돈을 방치하는 건 결국 뭐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IMF가 한국에 연달아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 경제가요, 단기적으로는 경고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IMF가 지적한 세 가지 구조적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요, 2030년대 되면 더 크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자, 그것도 지금 GDP 90%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가 경제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IMF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환율 오르죠. 물가 오르죠. 월급 가치는 떨어지겠죠. 실질 임금은 정체된 사이에 부동산, 주식 이런 걸로 자산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돈 있는 놈은 계속 잘 살고 나머지 중산층 붕괴하고 어떻게 다 가난해지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50%의 지지를 받는다? 정책 성과의 결과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재정 효과가 만들어낸 숫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100% 이거 조작이다라고 봅니다. 자, 특히 문제는요, 선별 없는 확장이죠. 재정 지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성장 전략과 결합되는 거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식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물가 치솟고 통화 가치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환율이 어떻습니까? 치솟고 있고 대한민국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화폐 가치는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이재명 정부가 있는 한 계속될 겁니다. 예전에 이란이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원대 지금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1달러에 6만원, 7만원 찍고 있습니다. 돈을 포대기에 싸가지고 들고 가도요, 커피 한 잔 사 먹기가 힘든 돈이 됐다라는 거죠. 그 말은 돈이요, 똥 닦는 휴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 트럭에 돈 싣고 다니면서 뿌리고 그걸로 공작품 만들고 이럽니다. 대한민국도 그럴 날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고 있냐라는 거 보면요, 관리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시간 벌고 있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보지 않았습니까? 5년 내도록 돈 쓰고 정수기 옷 사입고 그라프 팔찌 끼고 눈가리만한 진주 반지 이런 거 사 쓰고 문다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펑펑 쓰다가 그 다음 정부가 턱 받았을 때는 문재인이 싸놓은 똥 닦기만 바빴다라는 거죠.
자, 지지율은 숫자지만요, 빚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지지율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국가는 재정으로 버티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요, 지금 높은 지지율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지율 바닥에는요, 대규모 국채 발행, 국민연금으로 때려막는 환율, 거짓 숫자들만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지금의 안정을 위해서 미래에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국민은 숫자를 믿기보다는 결과를 보겠죠. 월급보다 빨리 오르는 물가에 허걱할 거고, 줄지 않는 세금의 부담에 눈물을 흘릴 겁니다. 불어나는 국가 부채는 결국은 미래 세대의 파산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정치는요, 환심을 사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요, 30년 전에 독일처럼 빚으로 안정을 연출하는 순간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이 어땠습니까? 장기 침체, 재정 긴축, 중산층 붕괴다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오늘에 들어서야 재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선택이 어떤 미래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할 시점이다라는 거죠. 213일째 기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요, 대한민국 살 길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일 TV였습니다.